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9일 오전 11시 44분입니다. 요사이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맞아서 살판이 난 사람이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활발하게 언론 인터뷰 또는 후원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재 당원권 정지 상태인 이준석 전 대표가 특정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 이준석 전 대표는 당대표 후보인 천하람 변호사, 최고위원 후보인 허은하 의원, 김용태 전 최고위원의 후원회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이 사실이 알려지자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박성중 후보는 이 전 대표가 당원권 정지 기간 중 후원회장을 하거나 특정인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당헌 당규를 위반한 불법 선거 개입이라고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선관위 대변인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당원권이 정지된 자라도 특정 후보의 후원회 회원 또는 후원회장이 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만장일치로 이를 추인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정치자금법상의 후원회장은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 가능한데,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이 없는 자를 지칭하는데, 당원권이 정지된 자는 선거권이 없는 자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연일 이준석 전 대표가 공개적 발언을 하고 있는데, 지금 좀 신나 보입니다. 그런데 그 과거에 일종의 자연인 상태로 돌아간 것처럼 말을 막 함부로 합니다. 그런데 유머가 있어요. 김기현, 나경원 두 사람이 식사를 하고 나와서 화해하는 그런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그 사진을 두고 이준석 전 대표가 하는 말이 가정법원에서 나오는 사진 같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가지고 아주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기현 후보가 당대표로 당선되지 못할 경우에 당장 용산 참모 전원을 해고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이 많은 걸 한 다음에 용산이 원하는 대로 김기현 대표를 못 만든다? 그러면 어떻게 새로 선출된 대표랑 이야기를 하겠나? 대통령이 당신을 죽이고 싶었는데 못 죽였다. 그렇지만 풀자. 이게 되나?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보다 참모진이 더 달아올랐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날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안철수 당대표 후보를 겨냥을 해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번역하면은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서부 영화를 연상시킵니다. 이어서 안철수 후보가 전당대회에서 활발히 뛰어야 되는데 검문 검색하겠다는 거 아닌가? 대통령을 칭찬하는 말을 해라. 우리 편 하지 않으면 쏜다는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굳은 표정으로 김기현 후보와의 사실상 연대를 선언한 것에 대해서는 그 상황에서 표정이 밝으면은 너무 감정 기복이 심한 것 아니라라고 했고요. 그런데 제가 사실 내부에서 있었던 일들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나경원 전 의원이 이번에 당한 일들의 한 10배 정도는 제가 당했을 것이라면서, 예를 들면 이번에 나경원 전 의원이 초선 의원들이 연판장 돌렸다고 상처받았는데
저는 익명연판장을 받은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살다 익명연판장이라는 건 들어보지 못했다면서. 원래 연판장이라는 게 내 이름을 걸고 하는 건데 우리 당은 그렇게 해도 된다. 우리 당의 신문기사 인터뷰를 보면은 전부 다 여당 모 의원으로 나온다. 애초에 다들 나쁜 마음을 갖고 인터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명 인터뷰를 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50명의 초선 의원들이 연판장을 돌려가지고 나경원 전 의원을 사실상 정치적 사기꾼으로 몰아붙이더니 김기현 씨의 지지율이 떨어지자 이제는 또 나경원 전 의원을 찾아가서 과거 자신이 연판장을 돌린 데 대해서 사실상 사과하는 이런 지금 추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 연판장이 문제는 문제입니다. 이 보수주의는 개인주의 아니겠습니까? 어떤 문제를 스스로 혼자서 해결하는 겁니다. 개인 문제는 혼자서 해결하는 겁니다. 그러나 좌익은 지금 이재명의 경우에 보여주듯이 패거리를 짓습니다. 이재명의 개인 비리를 듣기 위해서 민주당이 나서고, 민주당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까지 동원해가지고 한 사람의 비리를 듣기 위해서 이렇게 정치를 아주 희화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도 거기에 따라갔다 이거죠. 초선 의원 50명이 작당을 해가지고 나경원을 공격을 하다가 이제는 또 나경원 찾아가서 마치 스토킹 하듯이 제발 좀 도와달라고 하는 풍토를 지금 비판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심한 경우가 있었다는 겁니다. 국회의원들이, 국민의힘이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익명 연판장을 돌려가지고 이준석 전 대표를 비판했다. 익명 뒤에 숨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지금 후퇴해야 할 시기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것도 아마 익명으로 누가 퍼뜨린 이야기일 것이다. 제가 만약에 안철수 후보나 다른 사람들의 정치 진로에 대해서 언급할 거면 까놓고 한다. 지금 까놓고 이야기하면 안철수 후보는 후퇴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앙숙으로 알려진 안철수 후보를 사실상 편드는 이야기입니다. 정치에서는 적과 동지가 이렇게 쉽게 바뀌기도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안철수를 딱 집어가지고 국정 운영의 적이라고 했습니다. 이 큰 실수를 했습니다. 이 정치판에서 상대방을 적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적이라고 하면 안 되죠. 적이라고 하면은 그 대상은 말살하겠다는 건데, 지난 3월 9일 투표를 앞두고 안철수와 손잡고 사실상 공동정부 만들겠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된 건지, 그러면은 국민들에게 사과 내지 해명을 해야 됩니다. 그때는 내가 속았다고 하든지, 아니면 내가 표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속였다고 하든지, 대통령이 그동안에 같이 쭉 손잡고 있던, 더구나 인수위원장을 했던 사람을 향해서 국정 운영의 적이라고 해도 그냥 넘어간다면은 이거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